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희빈장 씨는 굉장히 차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하는 그랬으니. 와중에 외모가 준수하여 출중하여. 아, 그 와중에도. 예, 그 와중에도. 자, 2년 왕후. 사실 조선왕조 최고의 씬스틸러라고 할 수 있는 장희빈, 희빈장 씨에게 가려져서 그렇지. 박광일 선생님이 선정한 조선시대 가장 기구한 왕후였다고요. 기구한 왕후를 꼽자면은 여러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그 명성과는 다르게 이분 참 고생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인현 왕후가 왕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현 왕후가 뭐 순하거나 착하거나 이런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지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여성이 감당하기는 어려웠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숙종의 왕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숙종의 왕비는 지금 기준으로는 3명, 그다음에 당시 기준으로는 4명의 왕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의 왕비는 네. 1명밖에 없습니다. 아, 왕비는 한 명이다. 당대에는. 아, 예, 예. 그러니까 4명의 왕비가 있다는 얘기는 네. 첫 번째 왕비가 죽고 네. 두 번째 왕비가 올라왔다가 두 번째 왕비가 죽고 세 번째 왕비가 올라가고 요런 관점에서 4명의 왕비가 있다는 거지 동시기에 4명의 왕비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예무이적이라 그래서 네. 내 부인은 1명밖에 없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인들은 첩에 해당을 하고 네. 왕실 기준으로 하면은 후궁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왕후가 인경 왕후가 되고요. 네. 두 번째 왕후가 인현 왕후가 되고 네. 세 번째 왕후가 희빈장씨입니다. 사실은 왕비에 올라갔다가 다시 사인으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사약을 받게 되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비가 인원 왕후라고 해서 네. 네 명의 왕비가 있었고요. 근데 조선에서 보통 왕후 뽑을 때는 입소문으로 그렇게 어느 집 좀 유력 가문의 뭐 딸이 뭐 괜찮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소문 나서 이제 간택 절차 밟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썸간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보를 여러 올리게 되는데 이제 간택 단자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민유중의 따님이었던 인현왕후가 이제 그 간택이 되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네. 약간의 숙종의 갭이 있었죠. 갭이 있었다. 그러니까 인경왕후가 이제 그 천연두로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인현왕후를 얻기 전까지 약간 그 사이가 있었는데 네. 그때 후궁 한 명이 궁녀 한 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벌써 나오나요, 그분? 그렇죠. 희빈장 씨예요? 희빈장 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궁녀 시절의 예. 희빈장 씨. 그러니까 이 궁녀랑 이제 가까이 하는 부분들이 명성황후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쫓아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현왕후가 이제 왕비로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인현왕후를 왕비로 얻을 때 숙종의 나이가 20살, 21살 요쯤이었고 인현왕후가 15살입니다. 인현왕후가 15살? 6살이 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6살이 어린데 네. 근데 희빈장 씨는 2살이 많아요. 23살. 숙종보다 많다고요? 네. 연상이구나. 그러니까 예. 숙종이 볼 때 네. 뭔가 희빈장 씨에게는 매력을 훨씬 느꼈지만 네. 인현왕후에 대해서는 네. 그냥 왕비. 15세의 왕비. 이제 소녀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소녀. 예. 이제 이 느낌을 염두에 두고 네. 그 당시 장면을 보셔야 네. 왜 숙종이 인현왕후 대신 희빈장 씨에게 빠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숙함이 있었겠네요. 네, 더 나아가서 실록에 보면은 네.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은 이 희빈장 씨는 굉장히 차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경종의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은 네. 장씨녀, 장씨녀? 장씨성을 가진 여자. 그건 그래서 되게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죠. 장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녀가 들어왔는데 장녀가 들어와서 장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외모가 준수하여 출중하여. 그 와중에도. 예,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숙종이 왜 희빈장 씨를 총애했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하다. 이 외모 부분이 영향력을 끼쳤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예쁘다고 실록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드물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평가하는 와중에 저평가하는 그랬으니. 와중에 또 때에 따라서는 악평을 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외모 때문에 숙종이 이렇게 악독하고 미생에 간교하고 뭐 빠졌다. 투기하고 근데 얼굴은 예뻤다.
아, 그게-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네. 타임슬립해서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예. 그 우리가 이제 여배우들을 표현을 할 때 네. 역대 희빈장 씨가 누구였었느냐. 아, 최고의 여배우군요. 당대. 그렇죠. 전인아 씨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고 최근에 김태희 씨까지 이렇게 김태희, 그렇죠. 예, 희빈장 씨가 누가 역할을 맡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였고 네. 이제 결국은 희빈장 씨에게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 희빈장 씨에게서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경종이 되는 인물이 되는 청천벽력이에요, 거죠. 인현왕후한테는. 이년왕후한테는 청천벽력인 예. 거고 그리고 이제 희빈장 씨에게는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되었던 그렇죠. 거죠. 예. 이 상황에서 숙종이 무리수를 던집니다. 어떤 무리수죠? 왕비가 아직 젊은데 네. 희빈이 낳은 아들을 네. 원자로 책봉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원자 책봉이라는 거는 이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7, 8살이 되면 세자가 되고 그럼 세자 지위를 딱 부여받는 그 순간 네. 내가 죽으면 후계자. 내 후계자는 이 아이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서인으로서는 네.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직 인현왕후가 젊어서 인현왕후랑도 아이를 가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숙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처음에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송시열하고 논쟁을 통해서 송시열을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밀어냈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왕이거든요. 네, 네. 서인들의 이런 공격이 왕에 대한 권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열받았군요. 무엇이야? 네. 하고 확 뒤집을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서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인현왕후도 폐서인을 시키고 아. 희빈장 씨를 왕비로 삼는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전으로. 중전으로서 이제 그 희빈장 씨가 네. 숙종 옆에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남인 정권도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이 되면서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이제 숙종대의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여기서 네. 이게 또 사람이 또 묘해지는 거예요. 예. 숙종이 왕비가 된 희빈장 씨는 네. 그리 가깝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뭐 기고만장했던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있었던 질렸군요. 거죠. 예.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예, 예. 이렇게 쭉 이제 궁궐을 산책을 하잖아요. 누가요? 숙종이 숙종이. 예. 산책을 하는데 어디 네. 저기 뭐 이렇게 불빛이 켜져 있는 거예요. 갔죠. 왠지 끌렸군요. 갔죠. 예. 그랬더니 궁녀 하나가 예. 뭔가 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또 공녀. 제사상을 차린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그런 상을 차려서 뭐 네. 공양을 하는 것 같아요. 뭐지? 네. 그래갖고 사람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저 아이 누구냐? 그렇죠. 네. 그랬더니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왜 지금 상을 차리고 있느냐? 네. 그랬더니 지금 사가로 쫓겨난 인현왕후의 생신인데 아, 제가 인현왕후에게 상을 차려드릴 방법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상을 차려놓고 그분을 뭔가 건강하기를 아. 축원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장희빈과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이 갑자기 이제 예, 예. 이 숙종에게 예. 확 꽂히는 어, 포인트인 그러네. 거죠. 약간 좀 그러니까 지고지순한 느낌도 있고. 이 포인트가 예. 두 가지 부분인데 네. 저 여인이 굉장히 네. 사랑스럽다. 어. 하나가 있고요. 일단 좀 미모도 마음에 들었겠죠. 그렇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저 여인이 인현왕후를 그렇게 높이니까 네. 인현왕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죠. 막 투기하고 정권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아. 쫓아냈는데 네.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지금 희빈장 씨는 좀 기고만장해 있잖아요. 남인 정권하고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궁녀하고 네. 이제 친해집니다. 승은을 잇게 되는 거죠, 궁녀가. 아, 많이 친해졌군요. 네, 그래서 예. 처음에 아이를 낳았다가 2달 만에 잃게 되는데 네. 두 번째 아이까지 얻게 되는데 네. 이 두 번째 아이가 영조입니다. 아,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 우리가 보통 그 최무술이라고 궁녀가. 알려져 있는 이 숙빈 최 씨가 이 사이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인현왕후와 희빈장 씨의 역학관계에서 네. 압도적인 희빈의 우위를 네. 다시 뒤집어 놓는 지렛대를 만든 게 숙빈 최 씨. 숙빈 최 씨입니다. 서인들이 네. 숙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땡큐, 땡큐. 심지어는 아들까지 있어. 아, 그렇죠. 아들도 났어. 그러니까 네. 뭔가 여기서 괜한 진취감 해보자. 네.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패비 민 씨를 네. 복권시키자. 구 인현왕후를.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인 정치 운동을 하는데 네. 이게 남인의 레이더에 포착이 됩니다. 아, 그럼 어떡하나요?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임금의 뜻을 어긴 거니까 네. 반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숙종한테 고하는데 네. 숙종이 볼 때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인현왕후가
한때 왕비였는데 폐비가 됐으니까 다시 왕비로 만들 수 있지. 근데 니네들이 왜 이걸 기회로 오히려 저들을 물리치려고? 남인 내 이놈들. 그렇죠. 괘씸죄가 또 남인한테 걸립니다. 아, 숙종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 씨가 다시 이제 쫓겨나게, 그러니까 폐서인은 아니라 네. 희빈으로 강등이 됩니다. 강등이 되고. 강등이 돼서 궁궐 안에 머물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인현왕후가 네. 6년 만에 이제 복권이 되는 거죠. 아, 숙종 이분 진짜 웃기는 왕이네. 진짜 그 남자 대신들이 애초에 인연하고 막 보호하고 그랬을 때는 귀등로도 안 됐다가 그렇죠. 마음에 드는 궁녀가 저기 뭐 한번 모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빈틈을 예. 이제 그 궁녀가 잘 파고들었고 야. 그 타이밍이 이제 굉장히 절묘했던 기가 거죠. 막히네요. 이제 수빈채 씨 말고 또 다른 이제 후궁의 아들을 낳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희빈 장 씨가 네. 아이를 생산하면 좋은데 네.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네. 35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아, 인연왕후가. 인현왕후가. 인연왕후가. 인현왕후가 생을 마감을 하는 아, 거죠. 돌아와서 금방 아팠군요. 금방 아프고 한 네. 7년 만에 이제 돌아가는데 한 1년 반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아,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면 그 네.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 허리 그다음에 엉덩이 부분에서 계속 고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걸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아이고. 과정이 1년 반이었어요. 엄청 고통스러워. 35살 젊은 나이인데. 이제야 좀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했는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인현왕후의 그 병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네. 이제 그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통풍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염증이 그 뇌수막염이라든지 아니면 복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떤 장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5살 젊은 나이로 이제 그 돌아가시고. 인현왕후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또 어떤 문제? 희빈 장 씨를 다시 복권시킬 건가? 아, 그렇죠. 또 공석이니까. 그러면은 숙빈채 씨를 왕비로 삼을 것인가? 네. 아니면 제3의 왕비를 또 드릴 것인가? 간택을 할 건가? 네. 결국은 인원왕후를 네. 새로 왕비로 간택하게 간택을 해서.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숙종의 왕비의 이제 이어짐은 인경왕후, 인현왕후, 인원왕후.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희빈장 씨가 왔다 갔다. 그렇죠.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구도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서울릉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식적인 세 분의 왕비가 같이 같은 영역 안에 있는데 네. 대비묘라고 해서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네. 거기에 희빈장 씨의 무덤도 같이 있어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서울릉에 네. 밤에 이 네 분의 여인들이 네.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숙종 빼놓고. 아, 그러면 의외로 단합할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러면 네. 남편이 성격이 임금께서 남편 욕하면서 네 분이 지금 그 단합 의기투합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아, 숙종은 계속 주무시는 척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못 들은 척하고 못 들은 귀 막고 척하고. 이렇게 예. 있지 않을까. 아, 재밌네요. 서울릉에 또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싶은 인현왕후의 일생.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